네, 어벤져 전략회 6월 28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TV 보셨나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이 CNN에서 있었습니다. 90분 동안 아무런 뭐 자료 없이 두 사람이 서서 90분 동안 이제 토론하는 대결을 보였는데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게 11월 달에 이제 결론이 날 텐데요. 오늘 토론을 보니까 거의 트럼프가 60% 정도 이상이 트럼프가 잘했다. 30%가 바이든이 잘했다. 뭐 이런 건데 트럼프가 예전에 비해서 좀 상당히 차분해졌고 근데 반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나이가 들었다는 인상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좀 쉬고 좀 말도 좀 더듬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TV 토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내용 메시지보다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올미 대선이 이게 트럼프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TV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두 사람 다 참 이 비호감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글쎄 참 저는 이거 보면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사람이 없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저렇게 또, 지금 연세가 많은 분을 네. 지금 이번에 임기 마치면 86세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 역대 최고령이 되는 셈인데, 그래서 뭐 그때 뭐 뉴욕 칼럼니스트, 뉴욕 타임스 대표 칼럼니스트가 뭐 바꿔야 된다 어쩐다 했는데 참 미국도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정당이 이렇게 쉽게 어떤 새로운 인물이 잘 뜨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네. 그리고 또 현역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그 연임하는 데 있어서 뭐 암묵적으로 그냥 쭉 연임하는 걸로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관행화됐죠. 예. 뭐. 예. 근데 참 그게 리스크가 꽤 큰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그래도 본인이 좀 옛날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가 의식해서인지 좀 상당히 좀 흥분하지도 별로 않고 뭐 그냥 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4년 동안 꽤 좀 이런 걸 좀 수정을 했구나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고 바이든은 이래 갖고 지금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좀 이 걱정거리가 드는 뭐 그런 TV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디나 보면요. 이 인물을 솔직히 이제 키워야 됩니다. 정치가 중요한 게 사람을 많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어떤 후보군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참 그런 걸 보면 어떤 정당이 자기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보면 지금 하여튼 이재명 이외에 좀 클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냥 쳐내는 이제 그런 게 필요치고 뭐 지금도 여기도 국민의힘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한동훈 후보를 깔아뭉개려고 정말 뭐 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현직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은 뭔지 아십니까? 정권 재창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찬밥 대우를 받겠어요? 정권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이 나중에 평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정권 재창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것으로 받을 겁니다. 지금 뭐 어제 또 채널A가 단독 보도하고 있던데 김정숙과 그의 딸 문다혜 간에 5천만 원 정도 아주 그 기형적인 금융 거래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자금 5천만 원의 출처는 김정숙인데 바로 문다혜한테 쏠 경우 여러 가지 흔적이 남고 뭐 세금 관계도 이리저리 꼬이고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그게 흘러 들어갔다. 아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그거를 캐치를 하고 지금 수사당국에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 뭐 이런 것도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이 뭐 예를 들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으면 이런 걸 안 당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만 이게 보는데 좀 더 길게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3년 뒤에 정권 재창출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문재인 때 이제 막 드립팔면서 BBK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저 다스 뭐 이 다스베이다라는 게 아주 참 저거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결국 이제 구속까지 되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고 해야 될지
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쨌거나 이 지지층을 넓혀야 되고 또 그런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쨌건 경쟁을 시켜야 되고 흥행을 시켜야 되고 이제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치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썩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무 개입을 안 한다. 불개입 네. 원칙을 지킨다. 더군다나 작년 3.8 전당대회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이 당이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거의 진짜 붕괴 직전의 위기까지 가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지적되기도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요. 네. 그 조직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용산의 이 이번 전당대회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 보면 어제도 우리가 그제인가요? 아니 저 대통령실 관계자가 MBC에 대고 전륜이라고 그랬죠. 한동훈은 뭐 반윤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절연 관계가 네. 끊어진 전륜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아니 설령 MBC가 그거를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조작할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네. 그랬다면은 뭐 그 대통령실에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제를 해 주는 게 본인들을 위하고 당을 위하고 또 다음번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정말 정권을 지켜주고 국민의 지지를 보내야지 그 정권이 안정됩니다. 특정 세력이 된다고 해서 특정 인물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지켜줄 것이다.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이 내부의 문제만 자꾸 보니까 누가 되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시작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정부의 성공을 해야지만이 다 본인의 정책 이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누구든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만이 다 그 다음에 정책 행동가 있는 거 아니 실패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난 뒤에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마치 뭔가 누구를 특정 인사를 이렇게 좀 비판하고 한다라고 해서 그게 참 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너무 이 우리의 어떤 자산을 갉아먹는 그러한 일인데 저는 요즘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특히 유튜브 시장에서도 소위 이제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이 한동훈 후보를 아주 뭐 이상한 걸로 자꾸 까고 있어요. 무슨 뭐 처갓집이 어떻고 저떻고 머리가 가발이니 어쩌니 저쩌니 아니 깔려면 아니 정정당당하게 무슨 정책이나 방향을 놓고 비판을 하시라고요. 예? 근데 무슨 쓸데없는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저 이 비판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이게 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정말 촉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요즘 보면요. 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고 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보면 요즘 뭐 다 또 무슨 방송 진행도 하고 있고 어디 뭐 사장 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있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요. 그런 식으로 내부 분열을 일으켜봤자 우리만 손해지. 저 이재명 세력만 좋아하지 절대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저 당하고도 이렇게 그냥 내부에 이 하는 데만 정말 이렇게 아주 고난도의 능력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동아일보 그 인터뷰 나온 거 보면 타이틀을 어떻게 뽑혔습니까? 한동훈 그 후보가 이 당에 와서 또 최근에 다시 70 며칠 만에 돌아와서 네. 딱 느낀 게, 야, 싸움의 기술이 상당히 있구나. 이 국민의힘 구성원들 보니까 싸움의 기술이 상당히 있구나. 네. 그런데 그런 투쟁력과 싸움의 기술을 저 2조 세력과 싸울 때는 왜 안 쓰고 네. 이 뭐 내부 경쟁하는데 이렇게 도를 지나쳐가지고 그걸 쓰고 있느냐? 참 웃긴다. 네. 나도 싸움하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지기 싫어가지고 전투력 좀 있다는 소리 듣는데 나는 그거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전대 끝나고 2조 세력하고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그때 그걸 쓰겠다. 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네. 좀 정신들 뭐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수준도 낮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렇게 하루 종일 떠들어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고, 그리고 이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이게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결사 그냥 우리가 뭐 옹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좀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요, 이제 드디어 민주당의 이제 공격이 하나 둘씩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는요, MBC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김홍일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진짜 아무런 탄핵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냥 업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탄핵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MBC가 이사진 교체가 있습니다. 8월 12일인가 뭐 며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지금 겨냥해서 지금 제가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좀 전에 현종님이 네. 저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요 이야기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각종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요, 보면 좀 치졸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아니 자치단체장들이 왜 안 만난지 모르겠어요. 이철우 저는 경북도지사도 그렇고.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지금 박형준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가 만났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오늘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아마 세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요 이야기 한번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의 어떤 맞상대가 이제 거의 다 없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인영마저도 이제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